여러분, 10년간 영어를 배웠는데 간단한 am I, do I 같은 것도 헷갈려서 정말 좌절스러운 적 많으시죠? 그거 저도 그랬는데요. 그거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언어 습득의 핵심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와 확실하게 그 개념을 잡아보자고요. You're gonna be surprised how easy this actually i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크릿 영쌤입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것들인데요. 쌤, 이건 왜 am I예요? 근데 왜 저건 do I예요? 이 문장에선 is he인데 왜 저 문장에선 does he예요? 3인칭 단수가 뭐예요? 선생님 진짜 너무 헷갈려요. 저 바본가 봐요. 정말 저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어도 10명 중에 9명은 한 번씩은 거쳐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 단계에서 어찌저찌 잘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 정말이지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럴 때마다요, 여기에 대해 이보다 더 깔끔할 수가 없는 아주 쉽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곤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헷갈리던 것들이 한 2분 정도면 아주 말끔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에는요, 크게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상태를 표현하는 거. 하나는 어떠한 동작을 한다,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쓰는 것이 각각 상태 표현 동사와 동작 표현 동사인 거죠. 자, 여기서 동사라는 용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태 표현 동사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고 동작 표현 동사는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난 배고파 라고 말하려면 I hungry, 나 배고파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근데 배고픈 것은 어떠한 동작이 아니라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상태 표현 동사라는 것을 써준다고 했었죠. 상태 표현 동사는 이런 단어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I hungry가 아니라 I am hungry가 되는 거죠. 나는 배고픈 상태야.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벌써 반응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죠? 난 먹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먹는 것은 배고픈 상태 같은 것이 아니라 먹는 동작이죠. 따라서 I eat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동작 표현 동사 eat 써줬으니까 이게 그냥 끝이에요. I eat. 상태 표현 동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작이니까요. I eat. 나 먹어. 자, 이렇게 I am hungry. 상태 표현 문장과 I eat. 동작 표현 문장을 만들어준 거죠. 이것들을 각각 부정형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각각 보조 기능을 하는 동사 뒤에 그냥 not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am hungry 에서 hungry, 메인이 아니라 보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죠? 상태 표현 동사 am이죠. 여기에 not을 붙여주면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I am not hungry.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I eat 같은 경우에는 메인인 eat 말고 그 전에 보조 기능을 하는 동사가 없죠. not을 붙여줄 만한 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두 동사를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I do not eat. I do not eat. 줄여서 I don't eat. 난 먹지 않아 하고 동작 문장에 부정형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질문형도 똑같은데요. 질문형은 보조 기능을 하는 동사를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I am hungry. 난 배고파 에서 보조 기능하는 상태 표현 동사를 앞으로 빼주는 거죠. Am I hungry? Am I hungry? 나 배고프니? 하고 질문형이 되는 겁니다. 동작 문장도 똑같아요. 보조 기능 동사 do를 맨 앞으로 꺼내주는 거죠. Do I eat? Do I eat? 나 먹니? 하는 질문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과 답변, 그리고 부정형 문장까지.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상태를 말할 땐 상태 표현 앞에 상태 표현 동사를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동작을 말할 땐 동작 동사만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상태를 부정할 땐 상태 표현 동사 뒤에 not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동작을 부정할 땐 두 동사를 넣어줘서 do not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상태를 물어볼 땐 상태 표현 동사를 맨 앞으로 꺼내어 주고요. 동작을 물어볼 때도요, 두 동사를 맨 앞으로 꺼내어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I am need to go
라는 문장이 이상한 이유는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동작 앞에 상태 표현 동사가 왔기 때문이에요. 부정형도 똑같은 거예요. I am not need to go가 아니라 동작이니까 I don't need to go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질문도요. Am I need to go가 아니라 동작이니까 Do I need to go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동작을 말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상태 표현 동사 am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결국에는 상태와 동작의 구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똑같은 답변을 수천 번도 넘게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깔끔하고 컴팩트하게 설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분들 10명 중 9명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주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는요. 기프티콘이랑 개인 카톡도 옵니다. 선생님, 10년 동안 헷갈리던 게 선생님 덕분에 오늘 다 이해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 달 정도 후에 그 학생을 또 만나면 또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냥 영어 공부 관뒀어요. 아니, 왜요? 머리로는 100% 이해했는데요. 말하려고 하면 또 입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언어 쪽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맞네. 나도 이런 설명을 들어서 영어를 잘하게 된 게 아니었지. 저도 영어를 잘하게 되기 전까지는 거진 한 10년 동안 이해한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까먹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입으로 안 나와서 아무래도 내 공부가 부족하거나 내가 머리가 언어 쪽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진짜로 영어를 잘하게 된 거는 불과 3개월 남짓하는 시간 동안 정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저 반복 발화 연습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상태 표현이고 이거는 동작 표현이니까 am은 상태 표현 동사고 do를 넣어서 근데 이건 또 3인칭이니까 do가 아니라 does인데 자,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어 말하기에서는요, 이런 사고의 과정 자체가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기 뇌가 아니라 수학 공식에 쓰는 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잘하게 됐다고 해서 영어로 말문이 트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발화가 단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사고의 과정을 다 빼버리고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있는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5분 팔굽혀펴기 3개 정도로는 내가 원하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모든 강의에서 문법은 이론적인 궁금증만 해소해주고 나머지는 최대한 집중한 상태에서 발화량을 끌어올려주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의 문장을 한번 발화해볼까요? 엄마, 우리 곧 떠나야 돼요. Mom, do we have to leave soon? Mom, do we have to leave soon? 이런 문장에서 알아야 할 건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leave soon, 곧 떠나다 라는 뜻이구나 정도예요. to 부정사가 원형, 보어 이런 거는 말하기 할 때 알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Mom, do we have to leave soon? Mom, do we have to leave soon? 엄마, 우리 곧 떠나야 돼요. Mom, do we have to leave soon? Mom, do we have to leave soon? Hey, do we have to leave soon? Hey, do we have to leave soon? Hey, do we have to leave soon? Excuse me, do I have to leave soon? Excuse me, do I have to leave soon? Excuse me, do I have to leave soon? 자, 좋습니다. 잘 따라 연습해 주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Mom, does we have to leave soon? Mom, does I have to leave soon? Hey, does you have to leave soon? 듣는 순간 굉장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 does와 we는 어색하구나. do we, do가 나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문장의 인풋이 쌓여나가면 저절로 해당 언어에 감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2 언어학습의 이론을 정립하다시피 한 스티븐 크라센 박사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반복 인풋의 힘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소식은 반복 발화 연습하시면서 이 문장들을 외우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긴 문장으로도 볼까요? 네 아빠가 너 이번 학기에 알바 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니? Did your dad want you to get a part-time job this semester? Did your dad want you to get a part-time job this semester? 따라해볼까요?
Did your dad want you to get a part-time job this semester? 자, 제 입모양 보시고 발음이랑 소리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연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Did your dad want you to get a part-time job this semester? Did your dad want you to get a part-time job this semester? Did your dad want you to get a part-time job this semester? 이렇게 반복 발화 연습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느껴보시는 거예요. Did your dad, 너희 아빠가 뭐뭐 했니? Want you to get, 네가 무언가를 얻는 거를 a part-time job, 알바를 this semester, 이번 학기에. 자, 이렇게 영어는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읽고서 그거를 거꾸로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식 어순으로 순서대로 이 느낌을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Did your dad want you to get a part-time job this semester? 단어와 문법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want to 사이에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대상을 넣어줄 수가 있구나. get은 get 한다는 거, 구한다라는 것이구나. part-time job은 아르바이트고 this semester, 이번 학기라는 뜻이구나.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죠. Did your dad want you to get a part-time job this semester?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 문장도 볼까요? 너희 할아버지께 이번 주에 병원 가시라고 말했니? Did you tell your grandfather to see a doctor this week? Did you tell your grandfather to see a doctor this week? 너희 할아버지께 말했니? Did you tell your grandfather? 이번 주에 의사 좀 보시라고 병원에 가시라고 말했니? To see a doctor this week. 마찬가지로 발화 연습해보시면서 tell과 to 사이에는 말한 대상이 오는 것이구나. See a doctor 라는 게 의사를 본다, 즉 병원을 간다라는 뜻이구나. 따라서 Did you tell your grandfather to see a doctor this week? 너희 할아버지께 이번 주에 병원 좀 가시라고 말했니? 라고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잡한 문법과 단어를 몰라도 이렇게 직접 발화 연습하면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 발화할 때도요,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한꺼번에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표현 위주로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영상에서 알아가실 점은요, 문법과 이론은 궁금증이 해소될 정도로만 참고하되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비슷한 구조의 문장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 발화 연습만 해주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언어를 자동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적용된 문장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짜서 반복 발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준비해 뒀으니까요, 위 카드를 누르셔서 꼭 발화 연습까지 마무리해주세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해본 것은 이해한다. 배움에 대한 공자의 말 속에 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면서 오늘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영크릿 영쌤이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